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주말 퇴근길을 정말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코너죠. 바로 이번 주 승부인데요.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승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팝 배종찬입니다. 아, 그만할래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K-팝. 네. K-팝. 그 K-팝 뭐 좋죠. 좋습니다. 오늘은 또 뭐 K-팝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K-팝의 네. 날이죠. 와, 근데 지금 상암동에는 경찰 버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대가 온 것 같고, 아니 그 버스 이 잼버리 대원들 옮기는 버스만 해도 뭐 1000대가 넘을 거예요. 1000대 넘죠. 한 그죠? 1400여 대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오늘은 뭐 K-팝의 생일이니까 버스데이. 아, 버스가 많아요. 버스데이. 그렇죠. 버스도 많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버스데이가 되는 거죠. 아, 버스데이네. K-팝의 생일. 무려 K-팝 버스데이. 19개 팀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 19개. 아니, 네. 그 뉴진스? 네. 네. 아, 잘 아시죠? 알죠. 네. 저희 아니, 너무 그 아신다는 게 좀 이렇게 한 번 걸러서 나오시는 것 같아. 아니, 약간 컨셉만 알아요. 그 컨셉만. 어메리칸 자, 이 스쿨걸. 대목에서 신율 진행자에게 돌발 질문입니다. 예, 돌맞춤. 뉴진스 이름? 몇 명입니까? 6명.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현주 선생님 몇 명입니까? 5명 아니에요? 5명입니다. 자, 아니, 저는 매니저까지 합해가지고. 자, 그럼 이현정 소장님께 추가 질문. 네. 가장 나이가 어린 멤버가 누굽니까? 아, 그걸 잘 모르겠네요. 혜인입니다. 아, 네.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에는 네. 뭔가를 지금 뭐 승자든 패자든 승부처든 뭐 하나 꼽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성자는 노래로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짰어요 아까? 오, 깜짝 놀랐. 뉴진스의 ETA. 네. 이건 또 끝났나요? 나이 들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뉴진스의 에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한 건 아니죠.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언제 짰어요 이렇게?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 수준 높은 방송에 나온 거죠. 아주 격조가 높아졌어요. 난 근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다행히 이제 노래가 제가 나와요. 부르면 기껏 진행자께서 구독자를 좀 불러 모으시려고 소개를 하셨는데 전 빠져나갑니다. 괜찮은데 뉴진스에 대한 모독이 될 수는 있죠. 네. 아니 오늘 드디어 이제 뉴진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뉴진스가요. 네. 저거래요. 그러니까 BTS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같은 소속사입니다. 같은 하이브. 소속사. 하이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BTS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또 한 국회의원이 이 BTS가 국방부에서 협조를 해줘서 꼭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또 이제 난리가 났죠. 논란이 됐는데 뭐 BTS 뭐 못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만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뉴진스가 있으니까요. 그쵸. 마마무도 있습니다. 마마무. 마마무는 마마무는 잘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 저도 좋아합니다. 잼버리 네. 대원들은 잘 모를 수도 물론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수님 다. 어떻게 마마무의 데칼코만이라도 짧게 한 소절 가능할까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방송 방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마마무가 정말 그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네. 제가 YTN에서 아침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 공익 광고가 나왔는데 그걸 마마무가 불렀어요. 근데 그게 YTN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라고 지금 우리 신동주 PD님 말씀하시는데 네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비록 짧은 공익 광고지만 너무 잘하시더라고. 예. 제가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마무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신동진 PD가 내용은 언제 진행하나요? 예 어떻게요? 네. 아니, 내용은 언제 들어갔냐? 내용 맞아요. 뭐 듣지도 못하면서 근데 승자 누구예요? 그래서 네, 뉴진스입니다. 하이보이 또 슈퍼사이 예. 그리고 ETA 오늘 무대에서는 이제 두 곡입니다. ETA 그리고 하이보이
그래서 오늘 아마 무대를 찢어놓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안타깝습니다. 이 세계 잼버리에 대해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또 새만금에서는 좀 실망한 것도 사실이죠. 예. 하지만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실망한 채로 떠나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수사받아야 되는지는 또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이 손님들을 어쨌거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한국을 또 한국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불과 한 4시까지 정도만 하더라도 5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은영 소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가 계속 오다가 멈췄어요. 전 그래서 정말 하늘이 또 대한민국을 돕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네. 오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시여.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네. 저는 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이 라디오에 팝송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이 3시의 다이얼 뭐 이런 거 그리고 2시 데이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등이죠. 예? 예. 기등. 3시의 팝스 다이얼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적어가는 게 빌보드 차트. 그래서 옛날에는 왜 또 길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맞아요. 파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이거 네. 빌보드라는 빌보드 게. 차트. 예? 근데 이 지금 뉴진스가 바로 빌보드 차트에서도 이거 네. 1위를 하고 엄청난 그룹 아니에요? 신성이에요, 엄청납니다. 신성. 진짜. 네. 그 저기 블랙핑크보다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신성입니다, 지금. 핫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엄청난 그룹이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하고 지금 있죠. 공연하고 있죠. 네, 지금 폐영식과 함께 또 7시부터는 이제 바로 우리 지금 7시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이 안 끝나자마자. 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우리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K-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설에 하면 지금 뉴진스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좀 과하다고. 예, 과한 것 제가 얘기해도 같아요. 제가 좀 오버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좋은 이제 시작은 좀 별로 안 좋았지만 마무리는 아까 저희도 그 배 소장님하고 바깥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 보고 들어왔거든요. 폐영식 하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총력 지원을 해서 다 웃고 잘 마무리가 되겠지만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올 것들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은 국조실에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감사원 뭐 검찰 국조실은 이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예. 그래서 다 이제 지금 이제 이 모든 손님들이 가고 나면은 이제 후폭풍이 엄청난 차가운 바람이 불 것 같고 오늘 아까 그 공연을 보니까 저는 승부처로 잼버리 폐영식 콘서트 이거 2개 꼽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벤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 대행사가 왜 없었냐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잼버리 같이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하려면 정부에서도 이 대행사 쪽에다 발주를 하는데 준다 이거죠. 그렇죠. 이 행사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행사 선정을 해서 보통 그게 이제 큰 그 기획사들 뭐 제2기획사라든지 뭐 이런 데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 막 어수선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파트 지금 다 쪼개서 줬기 때문에 더 어수선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오늘 그 공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대행사한테 외주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무대 장치나 이런 거. 그렇죠. 이거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은 그거 뭐. 그렇죠. 이 행사 자체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는데 또 정부가 그렇죠.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외주를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일이 네. 많은 것도 있지만 공무원 이런 예술 분야는 감각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게 트렌디하니까. 갑자기 감각이 없던 게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출장을 가서 스위스를 갔다 그러고 이탈리아를 갔다 그러고 뭐 영국을 가서 손흥민 경기를 봤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꼭 제가 이제 특정사를 말씀드리지만 꼭 이런 그 기획사가 아니더라도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이스 산업 관련 박람회나 전시회나 국제행사 대한민국이 진짜 많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면요. 용역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체크리스트 쫙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안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왕좌왕 좌왕우왕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아니 저는 사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뭐 지금
배 소장님이 저 스위스, 이탈리아 뭐 이런 네. 얘기했는데 저 같으면은 일본에 갔었을 거예요. 일본에 야마구치요. 가기는 갔어요. 근데 일본에 야마구치현을 가기 아니라 사케 축제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야마구치현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간척지에서 잼버린을 2015년 8월 8일까지 맞습니다. 치렀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야 여긴 배수를 이렇게 해놨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네. 이거를 답사를 해야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이 지금 그 5개 부처 공동주관이잖아요. 다른 데를 감찰할 때가 아니고 국무조정실이 지금 감찰을 당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공동주관인 경우에는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그 키를 잡거든요.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주 회의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국무조정실이 이번에 어떻게 좀 역할을 못하면서 오히려 감찰을 하겠다 지금 모든 부처 함께했던 부처 특히 지금 타겟이 전북도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이제 감찰로만 끝날 것이냐 지금 예산을 지금 허투루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검찰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그 이번에 온 모든 그 잼버리 대원들의 학부모들이 이거를 지금 집단 소송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소송 네. 관련해서는 이제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뭐 미국 스카우트 연맹 회원들의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스카우트 이렇게 잼버리에 와서 뭐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신율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야마구치현을 갔었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안 갔어도 돼요. 왜? 올해 2월 달인가에 전주 MBC에서 관련되는 뉴스를 왕창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에 가서 중요한 게 핵심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늘을 피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초대형 돔을 만들어요. 야마구치현은. 초대형 돔을 만들어서 좀 빽빽하게 들어가면 한 10,000여 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 그늘에 쉴 수 있고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요. 이 45,000명이 교대로 그쵸. 하루씩이라도 그 돔에 들어 그 돔 외에도 초대형 그늘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300몇 억 들었죠. 그 일본 야마구치현. 우리가 일본보다 예산이 3배 이상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맞아요. 1,400억 가까이.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야마구치현에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야마구치현은 간척지지만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간척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또 이제 사전에 답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행사를 할 지역을 답사를 해야죠. 그래서 아니, 먼저 치렀던 데를 배우라는 그러니까. 의미. 네. 야마구치현도 상당히 행사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 야외 활동 행사를 많이 줄이고 여기도 이제 비가 오면 물 웅덩이가 되는 실제로 야마구치현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때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흙을 많이 덮어놨습니다. 미리. 그럴까 봐 흙을 많이 덮으면 훨씬 더 물엉덩이가 적게 생겨요. 근데 그렇죠. 이건 다 떠나서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논 수준이던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화장실과 샤워실. 그렇죠. 맞아요. 이건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왜? 맞아요.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 세계 1위입니다. 맞아. 화장실. 화장실이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고 시내에서도 화장실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잘 맞아요. 돼 있어요. 그건 네. 누구든 다 이해가 돼요. 인지죠. 이거는 이 정도 비용이 천 몇백억의 예산이면은 화장실에서 누워 잘 정도로 될 정도로의 화장실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그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께서 그 세계 스카우트 의원 연맹 총재인가 그러시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그 국회도 이게 TF가 있었대요. 계속 이거 점검하는. 근데 어느 순간 그 주도가 스카우트 연맹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가 이게 정부 주도를 좀 뺏기면서 계속 티격태격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좀 알아볼 아니 그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4만 몇천 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화장실과 그 샤워실의 그 규모를 그 계산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마구치현 그 잼버리 자료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의 경우에는 의료진이니까 의사 간호사 다 포함이겠죠. 600명입니다. 우리 150명이에요. 우리가 참여자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일본보다도 만여 명이 그렇죠. 넘는데 그러니까 의료진이 그렇죠. 4분의 1밖에 안 돼. 이거 그렇죠. 이해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어쨌든 이거 대통령실에도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부터 해가지고 총리실, 국무조정실 여기를 먼저 감찰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사실은 이 문제가 복잡한 게 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정권에 다 이게 책임을 그렇죠. 물을 수 있는 네네. 사안이거든요. 그거 여론조사 나온 거 있어요. 이따가 다시 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줄이고 4부에서 이제 더 얘기를 나눠보죠. 예. 자, 이 소장님, 네. 뭐 저기 이 얘기 더 할게. 전 정부 책임이냐, 현 정부 책임이냐, 그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해서 8월 7일에서 10일 1,051명 대상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현재 윤 정부의 책임이 있다가 60.2%,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가 31.2%, 잘 모르겠다가 8.2%포인트 나왔고요. 60대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책임 있다가 45.2, 문재인 정부 책임 있다가 39.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늘 그 8월 7, 8일 날 조사하고 발표가 된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5.4%포인트가 빠진 36.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잼버리 여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샤워실은 뭐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예. 그 뒤에 대처들이 막 좀 너무 황당. 오늘도 지금 저 상암에서 하지만 축구 팬들은 지금 아주 가슴을 졸일 겁니다. 저 잔디 때문에 예. 수복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계속 말씀하시죠. 승자. 아, 승자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저께 발표된 김은경 혁신위 안을 좀 꼽았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이 민주당 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뭐랄까 이렇게 좀 그 기름기가 쫙 빠진 그 어떤 실무형 혁신이 안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주요한 내용이 이제 그 저기거든요. 대의원제에 대한 건데 사실 이제 대의원제가 폐지됐다라고 보도하는 데도 있고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폐지는 안 됐고 그 등가성은 조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대1까지 합의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혁신위에서 저 투표 뭐 못하게 한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의원을 원래는 임명을 하게 되고 해 있거든요. 지역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을 하자. 근데 좀 보완을 하면서 그 대의원들이 이제 원래 그 당의 로열티가 강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책대의원으로 돌려서 명예직으로서 충분히 그 어떤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안이 나온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혁신위가 이야기한 거는 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세도 최근에 뭐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28, 30 정도 나오니까 예전에 민주당 지지율이라고 하면은 거의 15%뭐 이랬었어요. 15%, 18%. 그보다 높죠. 20%, 20. 그게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하면 네. 20에서 22 사이 그 왔다 갔다 했어요. 정도까지는 안 나왔고 핵심 지지층은 한 15%고 좀 많이 나왔을 때 이제 그냥 18에서 22 사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 틀 자체가 맞지 않아서 이런 분야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 형태로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평가를 한다. 그래서 혁신위안을 꼽았습니다. 예. 저는 패자를 김은경 혁신을 했거든요. 예. 김은경 혁신위가 패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저는 제 기능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제 폐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게 이 의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지려면 충분히 혁신위 자체가 공감력이 있는 조직으로서 작동이 됐었어야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등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대경 전 혁신위원장부터 파장이었죠. 김민경 혁신위원장은 끝까지 이 혁신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논란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요가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36%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0%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57%인 한국갤럽이죠. 그거는 제가 앞서 일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부정이 57인데 준비했어요. 오늘 또 이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너무 강조는 하시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30%예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 혁신이 이전에 이재명 대표 또 뭐 코인 뭐 돈봉투 다 있겠지만은 저는 그 위기 상황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혁신인데 저는 전혀 기능을 못했다. 사실상의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쇄신안을 던져놓고 불이 나게 종료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전혀 혁신이라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은경 혁신위를
패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제 권리당원 분위기는 1차적으로는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의원총회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논의를 할 텐데 저는 이게 또 공관위원회 구성을 또 해야 돼요. 이제 9월쯤에는. 그러면 그 여기서의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시 또 공관위를 통해서 뭔가 조정하면서 이제 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안에는 계속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됐던 것들도 상당히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 삼선 금지 조항을 사실 이게 이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출마 의지를 제어하는 거라서. 근데 의지를 제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봉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뭐랄까 문화로 돌리고 그리고 그거를 간곡하게 이제 고언을 하는 형태로 그거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 그 말을 뭐 혁신위원장이 했잖아요. 그건 좀 진정성 있었다. 아니, 근데 정치인 중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를 하면 안 돼. 올드 보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는 네. 저는 굉장히 팩트에 근거를 하고 아주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이 혁신위가 불이 나게 마지막 새 신안을 올려놓고 간 것이 이제 대의원제 폐지잖아요. 그건 전당대회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전국 대의원. 전국 대의원대예요. 맞아요. 그걸 지적했죠. 그러니까 그걸 전국 대의원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95년에 DJ가 민주당이 호남에만 국한돼 있는 정당이 지역 정당이 되면 안 된다. 전국적인 정당이 거듭나기 위해서 호남 편중을 막으면서 당의 중요한 맞아요. 정책들이 개발되고 논의되기 위해서 균형의 대의원 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의원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공천을 앞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당대회 제도에 대한 새 신안을 들고 나와서는 권리당원에게 70%를 주겠다 그러면 권리당원 누가 싫어하겠어요. 권리당원이 많이 포함되는데 권리당원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뭔가 다선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지금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든 경우에 김남국 의원님이 탈당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초선입니다. 상당히 바른 파장이 있는 김의겸 의원 초선이에요. 그럼 초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서 중진 의원들이 뭔가 불편부당하게 당에 좀 더 도움이 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지적해야죠. 당연히 저도 뭐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거는 오래 정치 활동을 했고 나이가 많으면 뭐 문제가 있다. 스스로 본인의 의지대로 사퇴해라. 이걸 지금 막 이제 종료하고 마지막 불이 나게 후다닥 나가는 혁신위원장이 호소하듯이 던지고 나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분석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초재선이 지금 민주당 내 현재 169명 정도의 의원들 중에서 77%가 초재선이고 초선이 거기서도 거의 뭐 과반을 넘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초선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재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그 다선 의원의 그 이제 용태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을 딱 꼽아서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럼 저 박지원 전 원장 엄청 기분 나빴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자가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박지원 의원은 사실 이제 지역에서는 또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선이 이렇게 못할 바에야 박지원 같이 경험이 많은 분이 와서 하는 게 낫다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세대 교체가 민주당에는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 지난 한 3번의 총선을 계속 압승을 해서 이기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신진 인사의 그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문화적으로 접근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은 제가 뭐 박지원 전 원장을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박지원 전 원장보다
다선이 사람이 많아요 지금 민주당에. 박지원 전 전 원장이 만약 원장보다도. 이번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5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당내 5선이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건 기자 질문에 의한 거니까. 예. 자, 네. 이게요, 이 잼머리처럼 아주 그냥 복잡하게 됐어요. 지금 패자. 배종찬 소장님 패자.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은경. 김은경 혁신위원회라고. 아, 그랬나? 예. 그러면 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패자로 예. 꼽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정말 발언의 너무 헷갈려. 실수뿐만 예. 아니라 이분은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해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브리핑도 지금 불참하고 계셔서 해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분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 수사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좀 마무리를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분 지금 몸매를 맞는 게 발언, 잼버리가 조기 철수가 됐는데 그거를 한국의 위기 대응으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 주간 부처 장관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일종의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정말 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예. 뭐 저는 또 코멘트하기 싫어요. 그래도 근데 저는 사실 뭐를 노력해 왔는지가 전 굉장히 궁금은 해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만일 조금이라도 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좀 많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굉장한 불명예스러운 이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큰 실수예요. 아니 근데 여가부 폐지하러 들어가신 분이 저런 걸 아예 맡기질 말았어야 되는데 저거 중요한 큰 행사를 주도를 하라고 맡겨놨으니. 폐지 여부는 네. 또 딴 문제죠. 일단 책임은 질문은 책임 여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네. 예. 승부처는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승부처는 캠프 데이비드. 데이비드 다음 주입니다. 8월 18일 미국입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네.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북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 이제 의기투합의 정상회의 안보 또 군사 이쪽에 두는 것보다는 저는 경제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요. 가계부채도 지금 7월 기준으로 7월만 6조가 더 늘어났고요. 가계부채가요. 그리고 전세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전세도 사실상 가계 빚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에 안 잡히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1068조입니다. 누적 가계부채가 예. 1068조인데 그래서 저는 좀 IRA법 관련해서 이 우리가 뭐 반도체나 또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에 좀 양보를 조금이라도 좀 끌어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본 신문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8월 말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여기서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미국과 한국의 양해를 얻어내는 그런 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모양새를 취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제 관련해서 IRA법 관련한 한국이 우리 기업과 관련된 특혜를 좀 더 얻어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될지 이 부분 때문에 승부처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캠프 데이비드 가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도 내년에 총선 선거가 있고 이게 상당히 이제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미국도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전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전 후보도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 후보도 맞죠. 예,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미국 이번에
이번에 가셨을 때 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IRA법도 좀 많이 좀 얻어 오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너무 큰 형님 모시듯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너무 밀착되는 것도 조금 전략적으로 저는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지금 그 원래 공화당의 그 후보 트럼프를 이제 필적할 만한 그 후보가 신예 후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디센티스라고 디센티스. 이제 예.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지금 뭐 디즈니하고도 뭐 소송건이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게. 예.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저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가량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결집이 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 뭐냐면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에 관련된 문제에 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 연루돼 있습니다. 있고 예. 기소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4번 리스크.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막 표를 막 다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현정 소장님이 네. 친 트럼프파네요. 그러시네. 혹시 그 무슨 표 같은 거 안 달리고 계세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 지지율 이렇게 잘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게 예. 팬덤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는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잔대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깨 있을 때 주로 하는 게 이 트위터? 폭풍 트윗. 예. 예. 이게요. 그거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데 SNS의 사용량에 비례해서 팬덤이 형성될 가능성은 아울러 높아집니다. 그게 무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이런 정치인들이 팬덤이 있는 이유가 SNS의 활용도 하고 비례가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똑같죠. 예. 미국하고. 우리도 말할 시간 좀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승부처 이현정 소장님 하셨어요? 저 했죠. 아까 네. 초기에. 그봐. 내가 있잖아.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세요 그냥. 네. 근데 저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미국이 무슨 AI 기술이나 이런 것도 차단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행정 규제 명령이 내려지는데 네. 여기 이제 중국은 또 갈륨이나 게르마늄도 이제 원료를 차단해 버리겠다. 그게 반도체에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반도체나 양자컴, 양자 기술이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AI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기술이 중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규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이나 또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동참 안 하긴 힘들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중국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맞받아치는 대응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갈륨 게르마늄을 당장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호주나 아니면은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좀 더 서둘러서 대체할 수 있는 것 또 미얀마나 또는 아니면 미얀마는 지금 뭐 국내 사정이 안 좋으니까 뭐 베트남이나. 근데 베트남은 히토류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예. 유상 협약을 맺었죠. 히토류 말이죠. 예, 했었죠. 저는 어쨌든 캠프 데이비드 갔을 때 제일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골프 같이 칠까 그리고 카트 누가 잡을까 운전대 항상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잠깐만요. 희미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아요. 2008년인가 캠프 데이비드를 카트 방문했을 잡았어요 때 운전대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인가요? 네, 아들 부시였던 것 같아요. 아이 드라이브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했는데 네. 아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골프 친다는 얘기는 거의 골프는 못 안 치는 것 들어봤어요. 같아요. 술만 드시지. 네. 근데 어쨌든 골프를 안 네.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갔을 때 항상 캠프 데이비드는 그거거든요. 골프를 치냐 안 치냐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도 항상 그랬거든요. 총리 아니 수석들도. 골프 저도 골프를 안 쳐요. 저도 안 적이 칩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전 모르는데 그냥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골프를 안 치다가 그냥 필드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쳤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냥 있는데 쳤다. 그냥 치는 아니 근데 그냥 못 쳐요 골프? 그냥 칠 수 있겠죠. 칠 수 있잖아요.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이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보면은
대통령 자리에 근접했던 인물들 이 지난 대선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골프 친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본 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 안 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저기니까 그 뭐지? 저기 그의 저기가 저기 돼서 저기 되는 거요. 저기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인권 변호사라서 골프를 잘 아니 안 오늘 치죠. 좀 집중 좀 하세요. 저기가 저기 돼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저기 해가지고 자꾸 이러면은- 오늘은 저기가 여기까지만 저기 하죠. 뭐 그냥. 아니 신주 교수님 자꾸 이러면 심의실에서 연락이 와요. 아 그래요? 아 예. 자 오늘 어쨌든 시간 다 됐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